사람 무릎에 이런 경고창이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릎이 망가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에서는 얼마나 아픈지보다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산재연구소의 문성근 농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장애급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앞선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번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 카드를 띄워둘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산재는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건과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는 상병 이름이 모호하면 진행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분들 중에 형틀목공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이제 병원 기록을 보니까 관절염 중기라고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 켈그렌 로렌스 3단계라는 정확한 그 상병명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판단이 바로 달라졌는데요. 산재 심사는 어디가 어떻게 얼만큼 나빠졌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 관련성입니다. 이제 무릎은 원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산재에서는 일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자재를 다루기와 같이 신체 부담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무릎에 쌓이게 되는 부담의 정도, 속도, 강도가 일상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무릎이 또래보다 더 나빠진 이유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일 때문이 더 크다, 업무 때문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 질환은 누적 부담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경력만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했던 일은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혹은 이번 회사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전 회사는 정리 안 해도 되죠? 이게 제일 큰 오해입니다. 과거에 했던 작업이 현재의 무릎 상태에 얼마든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과 관련된 질병은 어디서 다쳤는가가 아니라 무릎이 안 좋아지게 된 전체 과정을 보기 때문에 일을 빼버린다고 하시면 업무 관련성이 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모든 기간을 잘 정리해야 훨씬 유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때에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은 하루에 취급한 총 중량물, 이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50kg은 취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 한 장이 22kg인데 이거를 70회, 하루에 70회를 취급한다고 했을 때 그 중량물은 1.5톤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하게 되면 산재를 판정하는 위원회에서도 무릎이 나빠질만 하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현장 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필수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현장 조사가 없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진행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평소에 수행했던 업무 내용이나 그 자세, 그리고 신체 부담이 그대로 재조사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대리인과 함께 직접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만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했던 업무를 조금 더 쉽게 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거나 현장 부서가 아니라 사무직 담당 직원을 인터뷰를 하면서 현장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작업량에 대해서 더 적게 재조사서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은 수술하시고 나서 몇 년 뒤에 내가 산재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일종의 유통기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산재에 대해서
그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무릎은 대부분 일 때문에 더 빨리 망가지는 부위입니다. 혹시 내 상황이 산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정산재연구소는 무릎 부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사람마다 작업 환경, 그리고 경력, 작업 방식이 모두 달라서 정답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경력, 작업 방식, 작업 환경들을 모두 얘기를 듣고 그 사람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정확한 사실관계를 듣고 정리를 해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보상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